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종훈 기자입니다. 이 정도면은 저는 가족보다 우리 3프로 TV 시청자분들이 더 가까운 듯. 하루에 뭐 가족 봐봐야 뭐 2-3시간인데 네. 벌써 4시간째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이거 가족보다 더 가까워 지금. 네, 지금 저희도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전해드렸지만 제가 방송했던 게 1시부터 2시 사이였으니까 네. 그때 이미 트럼프의 당선이 거의 사실상 확정이 됐었고, 네네. 그다음에 공화당의 상원 장악까지도 그때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레드 웨이브는 한 오후 1시 정도부터는 이미 확정됐다고 봐야 거의, 되거든요. 네, 거의 그랬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후보가 이제 대통령 당선인이죠. 당선인이 승리 연설을 하고 있는데, 네. 화면 한번 볼 수 있을까요, PD님? 이거 화면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폭스 뉴스거든요. 100만 명 넘게 지금 시청을 하고 있고요. 100만 명 넘게 시청하고 있고, 사실 이거를 다른 곳에서도 지금 스트리밍을 하고 있으니까, 네네. 거기도 10만 명, 10만 명, 10만 명 이렇게 많더라고요. 보면은 정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당선이 확실시 된 상황이 맞는 것 같고, 네. 아까 보니까 폭스뉴스에서는 속보로 이제 거의 당선 확정이라는 걸 지금 날리기도 했고요. 이제 하나 둘씩 각 이제 그 주별로 이제는 개표 결과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고, 우편이 아직 남아 있기는 하지만 네. 크게 지금 대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지금 미국 외신들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 지금 많은 분들은, 국내에 계신 분들은 과연 그러면 트럼프 시대가 다시 한 번 더 열렸을 때 우리나라 산업이라든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정치적으로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이 가장 지금 관심이 크실 거고요. 앞선 시간에서도 지금 클로징 벨에서도 이제 주가에 다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만 지금 말씀들을 주시긴 했는데, 저희는 그럼 주가보다는 좀 산업적으로 산업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한번 좀 분석을 해보고 좀 빠르게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먼저 그러면은 가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주가로 봤을 때도 방산주도 잘 나갔잖아요. 실제로 지금 전문가들도 봤을 때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에는 방산 관련 업계, 이제 방위산업과 그리고 이제 금융 쪽에서 좀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물론 그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해석들이 분분하기는 하지만, 지금 우선 금융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금융주들이 오늘 많이 올랐던 거는 트럼프 트레이드와 지금 많이 엮여있기 때문이기는 한데요. 트럼프 트레이드의 이제 주요 그런 특징들을 봤을 때는 일단은 지출 확대와 감세 정책, 일단은 관세와 감세로 지금 어쨌든 세율을 좀 조정하겠다라는 게 트럼프의 전략이었고요.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조금 증가될 거다. 아무래도 이제 세금을 많이 줄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조금은 올라가지 않겠냐. 왜냐하면 이제 결국엔 소비가 많이 이루어질 거니까,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또 하나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이쪽에서 조금 더 많은 그런 이제 수요가 일어날 것이라고 봤던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금융 섹터가 이런 걸로 인해서 좀 특히나 환율 변동이 많이 커질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영향을 많이 받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1 환율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거의 1,400원 턱 밑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은 마무리를 할 때는 제가 이제 가져온 걸로 보시면은 보니까 마무리는 1,396원에 지금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여기 나오네요. 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좀 띄워주십시오. 네. $1 환율이 1,396원에 지금 마무리를 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국내 환율이 영향을 조금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지금 엔화라든지 유로화는 그래도 다행히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특히나 $1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히나 좀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왜 이렇게 그러면 금융주들이 많이 올랐냐? 이거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면은 이제 금융주들의 조금은 그 순이자 마진이 조금 높아지지 않겠냐. 거기서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실질금리가 올라가면 우리나라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그런 영향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시장 변동성이 증가하게 되면 주식시장이 막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트레이딩에 따른 그런 수수료도 많아질 수 있고,
너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수익이 좀 커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금융 규제를 좀 완화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한국 금융기관에서도 미국에서 어쩌면 새로운 좀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글로벌 경제가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금융주에 대한 매력도가 사실은 또 반대로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그런 또 어떻게 보면 수급적인 요인도 많았던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환율에 따른 그런 영향이 사실은 지금 금융 쪽에서는 뭐 긍정적이지만 또 안 좋은 쪽으로도 많이 볼 수 있는 네. 거죠.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해외 자산 가치가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1,400원을 만약에 넘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원화 가치가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하게 되는 네. 거고, 그러면은 외화 유출이 조금 불가피할 상황으로 네. 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대외적인 환경이라든지 또 다른 또 섹터와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방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방산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많이 좋았는데 방위산업과 재건 쪽이 많이 좋았어요. 하나하나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요? 먼저 일단은 방위산업들 주식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LIG 넥스원, 하나 시스템 이쪽 보면 대부분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그런 방산주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재건주들. 네. 재건주들은 오늘 뭐 상한가도 많이 갔습니다. 삼부토건 상한가 갔고, 아까 이제 장중에는 상한가 갔던 종목들이 더 많았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결국에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게 되면 국제 정세가 조금 더 혼란해질 수 있을 거고, 네. 또 이제 글로벌 각국의 이제 방위비 분담을 훨씬 더 많이 지울 거다. 이렇게 되면 자국의 그런 방위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무기들을 많이 수입을 해야 될 텐데, 네. 거기에 대한 수혜를 우리가 많이 볼 것이다라고 하는 게 방위 산업 쪽에 조금은 큰 논리. 기대감.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우크라이나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이제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전쟁에 대해서 지금 종식을 시키겠다. 네. 트럼프는 단 하루 만에 내가 종식시킬 수 있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긴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떤 방식으로 종식이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재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오늘 뭐 재건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건설 관련주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이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오른다는 건 사실 산업에 대한 사실 선반영이잖아요. 네.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이제 그 전문가들이 이렇게 되면은 전쟁이 어떻게든지 끝날 가능성이 높아질 거고, 특히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는 푸틴과 트럼프의 관계가 워낙 돈독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따른 이제 재건 사업에 대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재건 산업의 경우에는 저도 이제 그 이 시장에 지금 한 10여 년 넘게 거의 한 네. 12년 정도 있다 보니까 하도 많이 속아서 사실 이 재건 산업의 경우에는 진짜 전쟁이라고 하는 건 끝나야 끝나는 거다. 맞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도 모른다. 네. 그게 저는 조금 더 맞는 얘기일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재건 산업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2년 전부터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뉴스가 나올 때마다 떴다가 그 희망 사라지면 다시 가라앉았다가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동시에 나왔던 게 사우디의 네옴시티였었는데, 네옴시티도 사실 지금 뭐 진행은 되고 있겠습니다만 규모가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잖아요. 규모가 네.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엄청 그러니까 줄었죠. 이거는 사실 돼봐야 아는 거지, 지금 미리 이걸 할 만한 거는 그냥 좀 단순히 테마성이 좀 강하지 않나라는. 그렇죠. 물론 오늘 움직임들은 테마성이 다들 강하겠지만 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방위비 관련해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가 사실은 제일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주한미군 이제 주둔 방위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분담금으로 2026년도 때 이제 약 한 11억 달러. 네. 하나로 치면 한 1조 5천억 원 정도로 지금 분담을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은 바로 9배 올린 네. 100억 달러를 지금 요구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네. 또 하나는 지금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만약에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네. 물론 실제로 철수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겠지만, 이런 이야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국내 이제 시장에, 특히나 이제 외환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선반영으로서 지금 외 환율들이 굉장히 좀 요동치고 있지 않나라고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좋은 오늘 이제 좀 긍정적으로 평가됐던 쪽은 이쪽인데, 사실은 부정적인 부분들이 훨씬 더 지금 강조를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자동차와 그리고 2차 전지 쪽이 오늘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불안했거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주가부터 먼저 보여드리면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차, 기아, KG 모빌리티, 모비스 대부분이 다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고려아연,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 대부분이 다 안 좋았습니다. 네. 이렇게 된 지금 가장 큰 원인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1호 공약이 IRA 폐기입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의 가장 큰 이제 뭐죠? 바이든 정부가 했던 일 중에 가장 큰 업적이 그렇죠. 네, 업적이 지금 IRA이기 때문에 이거를 나는 폐기를 시킬 거다라고 하는데 전문가분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네. 진짜로 폐기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는 단순히 그냥 선거 공약용 선언일 뿐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억을 조금 돌려보시면은 트럼프 1기 때 네. 제일 처음 한 게 파리 기후 협약 탈퇴였습니다. 탈퇴였죠. 네. 아무도 그거를 할 거라고 예상을 못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IRA를 폐기를 하는 게 사실은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많았죠. 네. 이게 트럼프가 재선이 되더라도 대통령 혼자 지금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회 통과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 상하원 의원이 지금 전부 다 공화당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은 상황이고요. 네. 이렇게 됐을 때 레드웨이브가 만약에 진짜로 일게 되면은 IRA 폐기도 사실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전기차 네. 당연히 큰 타격을 입습니다. 특히나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HMG 관련해서 지금 거의 10조를 넣었어요. 네. 10조를 넣은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지금 이번 달부터 공장을 가동할 계획이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IRA가 폐기가 된다. 그러면 단순히 전기차 판매 보조금을 못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여기는 첨단 이제 제조물 보조금을 받게 되는 AMPC까지도 못 받게 됩니다. 현대차가 정말 이제 뭐 IRA 보조금도 있었겠지만 AMPC에 굉장히 큰 기대를 걸고 있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순이익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줄 거라고 봤었는데 AMPC 자체를 받지를 못하게 되면은 현대차는 가동을 하면서 초반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손실을 그대로 떠안고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 관련돼서도 지금 IRA IRA가 폐기가 되면은 전체적인 전기차 산업도 안 좋아지겠지만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배터리는 당연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현대차는 거기에다가 AMPC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감까지 없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익률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네네. 자, 자동차와 2차 전지까지 살펴봤고요. 저는 그 다음으로 어딜 볼 거냐면 반도체 그리고 원전, 뭐 전력기기, 건설기기 이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진짜 재선을 하게 되면 이제 반도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칩스법으로 해서 미국 내에 그 반도체 공장을 세우게 됐을 때 지원하기로 했던 보조금, 이 보조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 네. 사실 이 부분도 약간 면밀하게 살펴보면 약간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은 그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세운다고 하더라도 칩스법으로 보조금을 못 받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그 트럼프 후보 시절이었을 때 팟캐스트에 장시간 출연을 해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칩스법에 대해서 우리는 부자 기업들이 와서 돈을 빌려서 여기서 반도체 기업을 설립하도록 수십억 달러를 주고 있다. 근데 미국에 오는 그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면 그러면 이게 효과가 결국은 뭐 미국에 와서 공장 지으면 관세 안 내도 되지 않습니까? 미국에 와서 공장 지으세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굳이 보조금을 안 줘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지금 그 많은 기업들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미국 내에서 공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보조금을 안 주게 된다면 이건 굉장히 좀 피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그 오늘 여러분들도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삼성전자는 다소 하락하는데 SK하이닉스는 오히려 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보셨을 겁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트럼프 당선인도 굉장히 좀 강력하게 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지난 7월에 트럼프 측에서 AI 분야 맨해튼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는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럼 보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맨해튼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이 극비리의 핵무기 개발을 계획했던 그 프로젝트였었잖아요. AI 분야의 맨해튼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는 캠페인의 문서를 워싱턴 포스트가 입수를 해서 그 내용을 보도했던 건데 그만큼 이 트럼프 캠페인 측에서도 인공지능은 강력하게 개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트럼프가 또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실리콘밸리의 천재들로부터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서 AI 개발에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인공지능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인공지능을 가속화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공지능과 관련된 반도체는 오늘 이런 그 상황에서도 상승을 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조금보다 인공지능을 지능하려는 정책이 훨씬 더 강력하게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평가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연결 짓다 보면은 원전과 전력기기도 당연히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여기에서 생겨나게 될 전기를 누군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전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 원전을 연결시키는 전력기기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트럼프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원래 친원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번에 당선했을 때 취임 첫 해인 2017년에 보글 3, 4호기 건설 자금을 지원하고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지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고요. 그리고 원자력 규제 위원회를 통해서 소형 모듈 원전, 요즘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SMR이죠. 이게 언제 현실화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어쨌든 이 SMR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공언하기도 한 만큼 트럼프는 원래 친원전 성향을 갖고 있었고 사실 이거는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트럼프는 항상 값싼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길 원하는 성향을 갖고 있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석유, 그 다음에 가스, 이것을 계속해서 시출을 해야 되고, 계속해서 생산해야 되고, 이 부분을 주장을 해왔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값싼 에너지를 미국인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인 거고요. 원전도 마찬가지로 에너지의 독립, 이렇게 값싼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결국 미국은 다른 국가가 아닌 에너지 독립을 할 수 있길 원하는 거잖아요. 같은 맥락에서 원전도 본인들 땅에 지어야지 우리가 에너지 독립을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력기기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이 전력기기의 이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긍정적으로 실제 산업에서 작용하게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국 우선주의로 원전을 좀 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안 그래도 한수원이 지금 체코라든지 다른 곳에서 바라카 원전이라든지 이런 데서 수출을 했을 때 항상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딴지를 걸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물론 오늘 아침에 한수원이 그래서 미국과 MOU를 맺었습니다만 이건 또 전 정권에서 MOU를 맺은 것이고 MOU는 사실 포괄적 합의 정도의 수준이다 보니까 이게 혹시 트럼프의 재선이 됐을 때는 좀 폐기될 수도 있는 건 아닌가? 네. MOU 수준이라면.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원전에 얼마나 큰 도움을 가져다 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원전에 대한 기대감과 전력기기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들로 이어지고 있고 사실 건설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트럼프 행정부에서 못했던 게 재건 사업을 사실 못했었어요. 네. 못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그동안 요구했던 바를 보면은 미국에 와서 공장 지어라. 그리고 인공지능 강화할 거다. 또 원전 지어라.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결국은 엄청난 토목공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건설기기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물론 전후 재건 산업에 대해서는 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이건 돼봐야 아는 거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결국은 리쇼어링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결국은 모두 건설기기에 대한 수요를 좀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기기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플러스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오늘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네. 코스닥을 보면서 특히나 이제 주력 시장이라고 우리의 주력 세트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던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가 오늘 많이 빠지면서 관련된 산업에 대한 전망이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네. 상황인데
이거를 또 그냥 마냥 또 우려만 할 건 아니고 이 상황에서도 분명히 또 기업가들은 또 기회를 찾아갈 거라고 보는 거고요. 네. 지금 채팅창에서 아까 뭐 테슬라 이야기를 좀 굉장히 많이 하시던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 저희 주가를 좀 전망하기보다는 네. 회사의 미래는 이제는 좀 전기차보다는 로보틱스와 이제 자율주행 기업으로 훨씬 더 좀 더 많이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제 전기차 시장 자체는 어쩌면은 조금 더 캐즘의 이제 상황이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까지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이제 대통령 후보를 그렇게 많이 지지를 했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로보택시 사업을 조금은 이제 규제를 완화시켜서 빨리 조금은 이제 활성화를 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독점적인 지위를 갖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전기차를 반대하는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렇죠. 왜 지지를 하겠습니까? 네. 라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실제로 이제 만약에 지금 최근에 발표했던 로보택시 그게 지금 현실화되어 있는 거는 지금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네. 미국에서 이제 법안 같은 경우에 통과가 전혀 안 되어 있고 지금 사실상 라이센스를 테슬라는 하나도 따놓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규제가 만약에 완화가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지난번 로봇 행사 때 일론 머스크가 발표를 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만약에 다 시행이 되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경쟁사로 이제 많이 꼽히고 있는 구글의 웨이모 그리고 네. 이제 GM 크루즈보다도 훨씬 더 조금 뭐 무인 자율주행 택시 관련해서는 조금 더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지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의 지금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인공지능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의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전돼야 그렇죠. 된다는 주장을 했던 것이 네. 사실 같은 맥락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인공지능을 우리가 어디에서 이용할 것이냐? 물론 다양한 곳에서 많이 이용을 하겠습니다만 자율주행에서 이용되는 인공지능의 비중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네. 그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를 그 미국 내에서 많이 풀어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거고 네. 그럼 그 규제를 풀게 되면 테슬라의 자율주행도 좀 속도가 붙을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 때문에 네. 분명히 그 내연기관을 사랑하고 석유 연료를 사랑하고 전기차보다는 내연 자동차와 그 석유 화력 발전을 훨씬 더 추구하는 트럼프임에도 불구하고 머스크는 트럼프를 지지했던 거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맥락이라는 거죠. 네. 뭐 아무래도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중국의 그런 강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계속 치킨 게임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오히려 조금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서 네. 거기서의 이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아무래도 테슬라의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선거와 관련된 우리나라 산업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네네. 또 다른 뉴스들도 꽤 있습니다. 네. 그 다른 뉴스 한번 볼까요? 오늘 굉장히 좀 상장한 회사 있거든요. 네. 그 상장한 회사가 오전까지만 하도록 굉장히 막 뜨거웠어요. 네. 뜨겁다가 한 11시 정도 넘어가면서 이제 개표 방송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완전히 묻혔는데 이 회사도 오늘 사실은 상장이 대성공했습니다. 그래요? 어디입니까? 어디냐면은 뭐 많은 분들 지금 이미 아실 것 같은데 이제 백종원 대표가 있는 더본코리아입니다. 그렇죠. 더본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네. 이제 공모가가 34,000원에 이제 공모가로 이제 시작을 해서 오늘 이제 시작하자마자 네. 엄청나게 올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막 많은 분들이 따상상 가는 거 아니냐. 이제 오랜만에 따상상이 나오겠다 이런 좀 이야기들이 많기는 했었는데 이제 마감을 하기로는 이제 17,400원, 51.18% 오른 51,400원에 이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백종원 대표가 그러면은 과연 얼마를 벌었을까요? 네.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실제로 지금 당장 번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팔 수가 없어요. 2년 6개월 동안 보호예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당장 팔 수는 없지만 현재 지금 백종원 대표의 지분율이 60.78%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60.78%요? 네. 지분율이 굉장히 높군요. 네, 굉장히 높습니다. 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백종원 대표의 이제 보유 주식 가치는 4,519억 5,249만 원이라고 합니다. 4,500억이요? 네. 백종원 대표는 4,500억 부자입니다. 네. 장중 이제 한때 최고가였던 64,500원이 됐을 때는 네. 백 대표 주식의 가치가 5,700억 원이 5,670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와. 이게 이 5천억 원이라고 하는 숫자를 딱 들었을 때 네. 저는 이제 예전에 좀 옛날 나이가 나오긴 하는데 네.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랑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5천억 그때 나왔을 때 뭐 10,000원짜리를 싸면 63빌딩이 몇 개가 나오고 막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5천억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피부에 와닿지 않는 숫자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대표의 한창 때 주식 가치가 오늘 5,670억 원이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부럽습니다. 와, 어마어마하군요. 전 부러워요. 네. 어쨌든 이제 백 대표 같은 경우에는 원래 2018년도 때도 이제 더본코리아 주식 상장을 추진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코로나19 등으로 좀 한 차례 연기를 했고 이제 이번에 창립 30주년을 맞아서 증시 입성, 재입성에 지금 성공을 한 상황인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뭐 이야기를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거든요. 네. 이제 가맹점주들과의 갈등도 맞아요. 많았고 한데 그 넷플릭스의 흑백 요리사가 네. 여기에 또 굉장히 좀 큰 도움을 주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그런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저 그 댓글에도 나오는데 이렇게 신생 기업들이 많아져야 된다. 저는 찬성합니다. 네. 이게 그 논란이 있건 없건 간에 저는 신생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 정말 많은 또 사람들이 도전을 해서 또 많은 기업을 만들어내고 그 많은 기업이 그런 기업들이 사실 그 젊은 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렇죠. 미래와 비전이 있는 기업 그런 기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 아니면 지금 갈 수 있을 만한 가고 싶은 기업들을 없는 상태잖아요. 네. 청년들의 쉬었음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네, 그런 걸 보면 맞습니다. 이렇게 신생 상장하고 성장하는 기업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 저는 동의합니다. 근데 이게 더본코리아가 어제 갑자기 나타난 회사가 아니에요. 그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30주년, 1994년도 때 만든 회사입니다. 네, 아시겠지만 쌈밥집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네. 뭐 우리가 많이들 먹었던 그 새마을 식당, 새마을 식당. 네, 우리가 맞아요. 매일 커피를 마시는 그 백다방, 뭐 이런저런 지금 브랜드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제 회사가 커졌고 조금 더 다른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또 상장을 했으니까 이제부터가 진짜 더 네. 중요한 행보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경기가 역동적이 되거든요. 맞아요. 네. 진짜 맞는 말씀. 그래야 경기가 역동적이 되거든요. 네. 지금 기업은 정해져 있지, 네. 뭐 거기 갈 수 있는 사람 수 정해져 있지. 그쵸. 그 기업들이 아무리 해도 뭐 그 성장을 할 수 있는 거는 속도의 한계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신생 기업들은 초반이다 보니까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네. 경제가 역동적이 되려면 이렇게 그 새롭게 성장하고 창업하고 상장하는 기업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뉴스는 사실 뭐 한 기업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저도 요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거 보톡스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욕을 해요. 아니 근데 말하기 편하니까 보톡스라고 하긴 하는데 네네. 보툴리늄 톡신인데 이거 한 5분 동안 이 뉴스를 전하면서 계속 보툴리늄 톡신 하면 혀 꼬여서 그렇거든요. 네. 그냥 K보톡스로 갈게요. K보톡스로 그냥 편하니까. 신문에도 항상 원래 첫 번째만 플레임을 쓰고 네. 원래 약자 쓰니까. 어쨌든 오늘 일단 뉴스는 이겁니다. 휴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역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부터 한번 볼까요? 매출이 1,051억 원을 기록해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4%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534억을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 54.5% 굉장히 그 성장폭이 크죠. 엄청나네요. 그래서 어디에서 많이 늘어났는지 보면은 결국은 톡신입니다. 톡신. 일단 톡신의 매출 비중도 클 뿐만 아니라 성장률도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보시면 톡신의 매출 비중은 647억 원이기 때문에 그 전체 다른 품목의 매출의 가운데 거의 65%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톡신이 잘 나가면 이 기업의 매출과 이익은 굉장히 높아지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어제도 우리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매출 비중이 가장 큰데 성장률도 가장 높아. 아, 그죠. 어제 라면. 라면 그랬었는데 네. 지금 휴젤에서도 톡신의 매출 비중이 매출 가운데 가장 높지만 여기에서 성장률도 가장 높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가별로 봐야 돼, 그러니까 지역별로 봐야 되겠죠. 네. 지역별로도 사실 성장을 이끌고 있는 거는 전 세계 수출입니다. 수출. 내수는 사실 전년도기 대비 성장보다는 그냥 보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수출이 37.6%가 증가를 했고요. 거기에서 수출 증가율이 큰 지역을 보면 노스, 사우스 아메리카라고 있어서 북미와 남미인데 북미와 남미가 62.7%잖아요. 네. 근데 이 북미와 남미는 사실 캐나다랑 브라질이라서 미국은 아직 없습니다. 미국 없이 62.7%를 성장한. 그래서 사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 미용 시장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미용 시장에 아직 미국이 안 들어갔는데 이 정도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 가운데
만약에 휴젤이 지금 한 4분기 정도에는 미국 진출까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오. 일단 선적은 했습니다. 네. 선적했다는 건 이제 조만간 출시할 거란 얘기죠. 네. 7월 9월에 선적을 했기 때문에 조만간 출시를 할 텐데 이 출시를 하게 되면 시장 반응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이라는 시장에 우리나라의 보톡스가 이제 휴젤이 들어가고 기존에 들어가 있는 기업은 대웅제약이죠. 대웅제약은 이제 파트너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대웅제약의 보톡스도 미국에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대웅제약의 보톡스, 그다음에 휴젤의 보톡스가 미국 시장에서 얼마나 좀 효과를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휴젤의 경우에는 균주 도용 소송이 메디톡스랑 굉장히 오랜 기간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아는 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거의 10년 가까이 됐나? 아무튼 그 정도 긴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근데 그 소송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갖고 그 소송 관련 리스크도 좀 없어졌기 때문에 미국에서 휴젤이 얼마나 팔 수 있을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도 우리나라에 있는 업체들이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대웅제약은 2025년을 허가를 목표로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현재 중국에서 엘러간이 1등, 중국의 국영제약기업이 2등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휴젤도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한번 노려보고 미국에서 한번 노려보고 한번 노려보는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에서 톡신이 주요 수출 품목이 되길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약 바이오 쪽에서도 조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어올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이제는 들어와야 됩니다. 네, 다음 소식은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쉬업슴 이제 인구가 네. 계속해서 늘고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 통계청 자료가 나왔거든요. 보면은 쉬업슴 이제 청년 인구가 한 24만여 명 가량 지금 늘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경제활동 인구조사 비임금 근로 및 비경제활동 인구 부가조사 결과에서 나온 건데 오늘 이제 보시면 이제 8월달 비경제활동 인구는 1621만 1천 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4만 8천 명 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비경제활동 인구는 이제 만 15세 이상 생산 가능 연령 인구 중 취업자가 아니면서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이라고 하는 인구가 네. 1년 전보다 24만 5천 명 가량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비경제 활동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4.4%에서 15.8%로 많이 높아졌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이제 60대가 8만 명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요. 70대와 20대도 각각 6만 5천 명, 5만 4천 명 증가했습니다. 좀 표 하나 좀 띄워주시면은 이 표를 보면 되는 걸까요? 네. 그 전 거부터 볼까요? 그 전 거를 네.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요거부터 한번 일단 먼저 좀 열어주시죠. 띄워주십시오. 네. 네. 이게 그리고 통계청에서 지금 분석하기로는 이제 고령층 비경제 활동 인구 중 활동 상태를 연로하다, 나이가 많아서라고 이제 응답했던 사람들이 줄었으면서 쉬었음을 비롯한 다른 항목의 응답이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20대의 쉬었음 증가는 기업의 정기 채용 감소 및 경력직 선호 현상 등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갈 회사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를 뽑아주려고 하는 회사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지금 가장 큰 원인이라고 답변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청년층에서 이제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라는 게 지금 쉬었으면서 가장 큰 응답률을 차지를 했는데 네. 비슷한 사유인 이제 일자리가 없어서라는 응답도 9.9%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제 청년층을 제외한 다른 연령대에서는 몸이 좋지 않아서라고 하는 응답도 좀 많았다고 합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양질의 일자리가 점점점 이제 줄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많은 그 쉬었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도 네.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청년들이 갈 만한 그런 회사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기준이 네. 조금은 실제와 많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들도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가게 되는데 네. 앞서 우리 댓글을 너무 잘 달아주셨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많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성장하고 그러니까 창업하고 성장하는 기업들이 많아져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래야 일자리도 생기는 거고 네. 그냥 단순히 일자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가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많이 생겨야지 취업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경제 활력도 좀 생기고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으로 단신 하나 좀 간단하게 전해드릴 텐데 우리가
중국에서 무비자 혜택을 갑자기 열었잖아요. 네. 무비자 한국 사람은 무비자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해달라고 했나 보다. 네, 그렇긴 한데 네. 어쨌든 그것 덕분에 지금 몇몇 여행사의 여행 그 예약 실적을 보니까 거의 이틀 만에 전주보다 중국에 대한 예약이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모두 투어에서는 11월 4일과 11월 5일 이틀 동안 예약률이 전주 대비 65% 증가했다고 하고요. 네. 특히 비자 면제로 중국 패키지 여행 수요, 그다음에 중국 대도시를 찾는 2040 여행객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봤다고 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와, 이게 진짜 좀 효과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네. 사실 그냥 이 자체의 뉴스를 전해드리기보다는 이렇게 중국에서 어떤 그 손을 내밀게 됨으로써 중국과의 관계 완화를 통해서 우리가 좀 수혜를 입게 될 산업들이 다양하게 손꼽히고 있잖아요. 물론 직접적으로는 야,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문호를 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광객이 가는 것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사실 이것 때문에 게임에서 어떤 문호를 열지 않을까? 네. 그다음에 뭐 다른 것들 또 뭐가 있을까요? 게임 또 게임, 반도체, 네, 그러니까 다양한 측면에서 그리고 공연 같은 것들, 공연, K 콘텐츠. K 콘텐츠, 공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알게 모르게 있었던 그러니까 제재들이 좀 사라지게 되면서 이런 곳에서 우리가 좀 산업이 다시 한번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듭니다. 음식도 그럴 수 음식도 있겠네요. 그렇네요. 그렇네요. 자,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문호 열어서 뭐 이게 그러면 면세점에 이득이 있냐 없냐, 항공에 이득이 있냐 없냐 이렇게 단순하게 보기보다는 네. 그 영향력이 좀 생각보다 넓을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이 뉴스를 보시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뉴스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저희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박근영 부장의 데일리 힌트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오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